지금까지는 그냥 추측이 난무했지만 이젠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더리움이 제도권 금융업계가 가장 선호하는 블록체인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핵심 키워드는 실물자산 토큰, 바로 RWA입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 RWA 서비스를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건 전통 금융시장이 이더리움 기술에 대해 얼마나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블랙록의 BUIDL 펀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화시킨 건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탈중앙화된 인프라 위에서 블록체인 위에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기관들의 채택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이더리움의 장기 성장 곡선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건 더 명확해집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RWA 토큰이 예치된 총가치, 즉 TVL이 무려 2000%나 폭증했습니다. 2000%입니다. 토큰 터미널 데이터를 봐도 이런 상품들의 운용자산 규모 AUM이 2024년 1월 이후에만 2000%가 증가했어요.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에서 공개한 보고서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은 스테이블 코인과 RWA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이더리움이 가진 지배력은 ETH의 장기 전망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가격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더리움이 3,200달러 선에서 어떻게든 지지선을 형성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거래량은 평균을 웃도는데 아쉽게도 4,000달러를 다시 뚫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중요한 저항선인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 EMA라고 하죠. 이 EMA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심지어 작년 10월 초부터는 하락 채널 구간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지표가 절망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반등 신호가 포착됐는데요. 바로 상대 강도 지수, RSI입니다. 이 RSI가 14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교차하는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아주 강력한 강세 신호로 해석되죠. 만약 이 매수 모멘텀이 계속 가속화되어서 핵심 분기점인 3,700달러를 시원하게 돌파해준다면 그게 바로 다음 상승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종료되는 것 같은 거시경제 이벤트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면서 이더리움이 4,700달러까지 상승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더리움의 큰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 말고 2025년까지의 목표치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목표가는 바로 7,500달러입니다. 현재 4,55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7,500달러라니 정말 엄청난 목표죠. 이런 강력한 전망의 근거는 바로 ETF 유입과 계속되는 제도적 수요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차트가 정말 기가 막힌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바로 컵앤핸들 패턴, 즉 컵과 손잡이 모양의 브레이크아웃이 포착됐습니다. 이 컵앤핸들 패턴은 전형적인 상승 지속형 패턴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카스아베는 이더리움의 지금 구조가 시장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3,500달러라는 강력한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완벽하게 전환시키는 리테스트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상승뿐이라는 거죠. 이 패턴이 완성되면 1차 목표 저항선은 6,700달러에서 7,500달러 사이가 됩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을 뒷받침하는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장기 보유자들의 활동은 증가하고 이익을 실현하려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건 강력한 손, 즉 장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바로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더리움 3일 차트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신호는 엄청난 랠리를 예고했었죠. 과거 이 교차로가 발생했을 때 100%가 넘는 수익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한 트레이더는 강세 세력이 이미 포지셔닝을 마쳤는데 아직도 약세장을 예상하느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강세론의 배경에는 결국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기관 자금이죠. 지난주 단 일주일 동안 이더리움 ETF로 유입된 자금이 무려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누가 이렇게 샀을까요? 매수를 주도한 건 역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 혼자서 6억 9,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억 달러에 가까운 이더리움을 사들였습니다. 그 뒤를 피델리티와 비트와이즈 펀드가 꾸준히 따라오고 있고요. 이건 기존 금융권이 이더리움의 장기적 가치와 스테이킹 수익률 잠재력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관뿐만이 아닙니다. 고래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고래들이 최근 몇 주 동안 무려 80만 ETH 이상을 축적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이들은 굳건히 매집했다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이더리움에는 가스비를 낮추고 확장성을 향상시킬 푸사카 업그레이드라는 강력한 호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낙관적인 전망은 2025년까지 $10,000에서 $12,0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주요 위험 요소지만 현재 시장의 감정은 확실히 강세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들리는데 시장 심리는 왜 이럴까요? XRP 같은 다른 주요 자산들을 보면 투자 심리가 오히려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인 산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시장의 두려움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거래자들이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XRP 커뮤니티 전문가인 엘버트 브라운은 역사적으로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매수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공포에 질려 포지션을 청산하지만 진짜 장기 보유자들은 바로 이럴 때 할인된 가격에서 조용히 자산을 축적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XRP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ETF 출범 가능성,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글로벌 결제 인프라 확장이라는 핵심 가치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공포가 높아질수록 시장의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이게 바로 다음 회복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이더리움 이야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XRP가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이더리움 고래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최근 단 10일간 한 익명의 이더리움 고래가 무려 1조 8천억 원 규모의 ETH를 매집했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 고래는 총 38만 5천 ETH를 사들였어요. 특히 지난주 ETH 가격이 $3,000까지 하락하자 이걸 엄청난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매입한 겁니다. 이건 단지 한 명의 고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채굴 업체들, 그리고 ETF를 통한 기관 투자자들까지 모두가 빠르게 ETH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V자 반등 패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고래들의 이 엄청난 누적 매수 흐름은 이더리움의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다시 $4,000 선을 탈환하는 것이고요. 이더리움에 대한 중장기 수요가 얼마나 견고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